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클레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면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좋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을 뿐이다. 어제 맨 끈은 오늘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나날이 다시 끈을 잡아 메어야 하듯 사람도 그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조여야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미래 말입니다. 미래의 이 깨달음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한 번쯤 이런 체험을 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맨 운동화의 끈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조여 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슨해져서 신발이 벗겨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조여 놓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매번 재점검해서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맞죠? 네.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우리말 코너 여러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두들겨주다. 네. 두들겨주다. 근데 두들겨 패다는 한 단어예요. 두들겨 패다가 한 단어예요. 두런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두렁길이 있고요. 그리고 두레길쌈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레놀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레박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레상이 있고요. 두레상. 그리고 두렛날 있고요. 두렛날. 그리고 두렛일 있고요. 두렛일이 있어요. 두렛일. 두려빠지다가 있고요. 그리고 두려빼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운 듯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빠지다. 여러분, 두려빠지다 들어봤어요? 두려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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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도려낸 것처럼 뭉텅 빠져나가다. 두려빠지다. 한 곳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도려낸 것처럼 뭉텅 빠져나가다. 그게 두려빠지다네요. 두려빼다. 그러면 두려빼다도 같은 뜻인가요? 두려빼다. 도려낸 것처럼 뭉텅 빼다. 도려낸 것처럼 뭉텅 빼다가 두려빼다. 예. 두렛날은 뭐예요? 두렛날을 뭐라고 할까요? 두렛일을 하는 날을 두렛날이라 한다고? 두렛일을 하는 날을 두렛날이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5일장이요. 5일장. 창날은 일찌감치 자판대에 깔아놓고 보고픈 얼굴 대면 사람들 얼굴 대면 반가이 만나면서 근간에 서로 안부들 챙기면서 웃는다. 집에서 갖고 왔다. 새하얀 거짓말도 듣느니 즐거운 날 덤 주고 뭐 이거 했는데? 이거 했어. 왜 이게 나왔지? 마수거리라고 이거 했는데? 마수거리예요. 마수거리 이거 했어. 기분이 너무나 좋아. 피곤함도 있는다. 모임의 장소되어 즐거운 시간들이 초저녁 반짝이는 별똥별 솟아지듯 치솟듯이 별똥별 치솟듯이 웃음꽃 피고 또 피고 주머니도 채웠다. 지머니도 채운다 해도 되죠. 이거 했는데 최후의 만찬 한 식구 되기까지 여름 내내 4번이나 변모했네. 세월이 지나 마음은 청춘 시절 그리워. 육신은 안개꽃과 같아. 서로 한 식구 형제지간처럼 똘똘 뭉쳐서 최후의 만찬 정다운 대화 속에 꿈 많은 소녀로 현혹시켜 줄지어 순한 병아리 되어 담양서 곱분스런 유럽풍 그림에 담아 프랑스 프로방스 예쁜 정원 아기자기한 소품 속에 20살 아가씨로 돌아가고파 나만의 멋진 추억 담아 스케치하며 스크린에 저장했네. 뜨거운 떼약볕 아래 곱디곤 얼굴을 가린 채 한가족 지붕처럼 함께하는 즐거움 설레는 마음으로 느끼는 심장소리 블링블링 눈룰랄라 잠비적인 기분전환
꿈 많은 아가씨 되어 의식 속의 콧노래로 힐링 낭만파 블루 선배님과 함께 마냥 즐거워라. 이렇게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한 식구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네머지나 번모했다. 세월이 지나 마음은 청춘, 청춘을 그리워 육신은 안개꽃과 같아 서로 한 식구 형제지간처럼 똘똘 뭉쳐서 최후의 만찬. 뭉쳐서 만찬. 똘똘 뭉쳐 만찬 시간. 정다운 대화 속에 꿈 많은 소녀로 현혹시켜 줄지어 순한 병아리 되어 다낭 서구의 고풍스러운 유럽풍 그림에 담아 프랑스 프로망스 예쁜 정원 아기자기한 소품 속에 20살 아가씨로 돌아가고파 나만의 멋진 추억 담아 스케치하며 스크린에 저장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 곱디건 얼굴 가린 채 한가족 지붕처럼 함께하는 즐거움 설레는 마음으로 느끼는 심장소리 블링블링 룰루랄라 잠재적인 기분전환 잠재적 기분전환 싱글은 아가씨들 의식 속의 콧노래 힐링 낭만파 블루 선배와 함께 마냥 즐거워라 이런 집이요 집 첫사랑 집 멈추지 않고 이어진 길 돌고 돌아도 그리움 새겨진 아늑한 우리 집 그리움 새겨진 우리 집 사랑의 묘학처럼 혼과 몸 움켜쥔 채 님과 함께 향기로 속삭이듯 정답던 우리 집 어디에 있든 굽어보며 확인하고픈 마음 헤매다가도 떠오르듯 가슴 속에 품은 우리 집 지순한 마음으로 두 손 꼭 붙잡고 살아온 두께만큼 여백의 숨소리 들려오는 우리 집 아련히 느껴 멈춰선 눈망울 추억 꽃 피우고 서서히 번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집 이러면 되죠. 가지꽃이요. 가지꽃 화단에 아파트 화단에 핀 애틋함 송이송이 아파트 화단에 핀 애틋함 송이송이 유연히 줄기 뻗어 보랏빛 향기 활짝 꽃술에 숨겨두었던 그리움을 펼친다. 정겨운 품어안고 허리를 낮추어봐 귓불에 속삭이듯
청아한 바람소리, 가슴팍 스치는 인연, 설렘 가득 적신다. 가슴팍 설레는 인연, 설렘 가득 적신다. 마음결 고요하게 어여삐 다독이고 인고의 뿌리 내림, 뿌리 내립? 뿌리 내려 외로움 환히 밝혀 달빛이 마음 비추듯 반짝반짝 빛난다. 가지꽃 아파트 화단에 핀 애틋함 송이송이 유연히 줄기 뻗어 보랏빛 향기 활짝 꽃술에 숨겨두었던 그리움결 펼친다. 그리움결 펼친다. 정겨운 품 안고 정겨운 품 안고 허리 정겨운 품 안고 꽃털이 낮춰봐. 허리를 낮춰보니 귓불에 속삭이듯 청아한 바람소리 가슴팍 스치는 인연 설렘 가득 적신다. 마음결 고요하게 마음속 고요하게 어여삐 다독다독 인고의 뿌리 내려 외로움 혼이 밝혀 달빛이 마음 가슴속 고요하게 어여삐 다독다독 바람소리 가슴팍 스치는 인연 가슴팍 서로시 스치는 인연 설렘 가득 적신다. 가슴속 고요하게 어여삐 다독다독 인고의 뿌리 내려 외로움 혼이 밝혀 달빛이 마음 비추듯 반짝반짝 빛난다. 괜찮아요? 꽃무릇 밝은 달 구름 속에 부끄럼 감추고서 그리던 반쪽 얼굴 고민을 채워놓고 기다린 밤의 정막에 하소연을 담는다. 언제쯤 가보려나 언제쯤 가보려나 언제나 만나려나 언제나 가보려나 언제쯤 만나려나 속으로 익어갈 때 가슴 속 타 가더니 쏟은 마음 아깝지 않아 보고품을 전한다. 소원을 말해봐도 잠든 척 대답 없고
새벽에 찬이슬도 아쉬움 토로하다. 조금만 기다려다. 못 믿었던 아쉬움. 꽃무릇 밝은 달 구름 속에 부끄러움 감추고서 그리던 반쪽을 고민을 채워놓고 기다린 밤의 정막 하소연을 담는다. 언제나 가보려나 언제쯤 만나려나 속으름 익어갈 때 가슴속 다 가다니 쏟은 맘 아깝지 않아 보고품을 전한다. 소원을 말해봐도 잠든 척 대답하고 새벽에 찬 이슬도 아쉬움 토로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믿었던 아쉬움.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려줘. 못 믿었던 아쉬움. 이제와 생각하니 지금 창밖에는 하얀 눈. 당신 향한 그리움처럼 하염없이 내리고 있다. 당신은 내게 든든한 기둥이었고 믿어온 언덕이었다. 눈비 와도 걱정 없는 우산이었고 땡볕도 걷더니 막아주던 그늘이었다. 당신이 가버리고 난 뒤에 지금 나는 무너진 하늘가 허허발판에 내던져진 나무처럼 쏟아내리는 눈송이도 가리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서 있다. 밤새워 내리는 눈이 당시 내리는 눈 당신이 나를 향한 그리움이라면 나는 그 눈 속에 파묻혀 죽어도 좋겠다. 자, 그랬군요. 박연식 시인의 뒷가시 출간을 축하하며 월파 박영서 시인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5대 독자 박영학 씨의 슬하에서 사남 사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생육신 김길필의 후손으로 나주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어려서 논어 맹자를 읽어 소동파로 소문났으며 시, 서와 자수에 능통했다. 신과학을 겸비한 아버지는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함양 박씨 집 성촌인 절산리에서 호남 요리학자 중 석촌 박영봉 씨의 7째 막내 동생으로 태어났다. 한학자였던 할아버지는 서당의 훈장이었다. 아버지는 창평중학학교를 졸업한 후 담양군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인품좋기로 소문났다. 박연식 시인은 어려서 낙성국민학교에 가까워 있었으나 향양열에 열정을 쏟은 부모 덕에 10월이 떨어진 벌교 남국민학교를 다녔다. 6년간 반장을 하며 개근상을 탈 정도로 건강하고 활달에 구음살도 없었다. 활달했고 건강하고
발달을 했고 구김살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운동과 무용도 잘했다. 불교 중학교에서는 육상선수로 활약했으며 주산도 사업까지 따서 은행원이 되는 꿈을 꾸었다. 저는 꿈을 꾸고 살았다. 좋은 성적으로 강주 여고에 들어간 후 상과를 지망했으나 2년 학년 때는 문과에서 공부했다.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 칭찬받는 게 계기가 되어 칭찬받았는데 어느 날 칭찬받았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문학에 대한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세계 명작들을 꾸준히 탐독했고 한국 문학도 수시로 읽어나갔다. 한국 문학 작품들 학창시절 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 받았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생길을 한동안 고생길을 걸어야 했다. 그 와중에도 교주의 수필을 써서 당선되기도 했다. 가정형편상 승무원 여자대학 가정과의 장학생으로 들어간 뒤 교육과학연구원 소속 카운셀러 교사가 되어 30년 동안 근무했다. 1976년에는 임지한님을 만나 결혼했으며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 퇴직 후에는 호남대학교 이화여고 교수 지도로 문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수료 후 2000년에 한국수필 신인문학상, 2009년에 저서 함께 밟은 페달 서간 문집을 주관했다. 2002년에는 전국 시낭송 재능 시낭송대회에서 우수상, 2013년 광주문협 주최 전국 시낭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아시아 서성문학 시부분 신인문학상, 2016년에는 수필 작품상을 수상했다. 2021년 9월부터는 한실문예 창작 지도교수 박덕은 박사의 문화생이 되어 문장 훈련한 결과 2022년 3월 대한시협 수필 부문 최우수상, 2022년 6월 남명문화재 시화문학상, 2022년 7월 오음문학 디가시 문학상 대상의 행운을 각각 거머쥐었다. 그 외에도 5.18 해설사로 5년 동안 활동하고 빛고울 봉사단으로 활동하여 정무 2 장관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는 문체부 소속 안동 국학진흥원 스토리텔링에 합격하여 2020년까지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기도 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영시 시인의 디가시 세계로 탐색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자. 추억단상. 명조씨 같은 바람 볼에 스칠 때 물큰 싫지 않는 땀내어 어머니 닮은 찔레꽃 그 눈물겨운 흔적. 개간지 오음문학 디가시 문학상 대상 수상작의 이 디가시에서의 시적화자는 찔레꽃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실제 박연식 시인에게는 어머니가 해준 찔레꽃 화전에 대한 추억이 있다. 시인의 할머니 생신날은 찔레꽃 하얗게 핀 오리였다. 자주 거름 없고 옥색 저고리에 풀 먹인 목양목 행주치마를 입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대청으로 동분서주하며 할머니의 생상을 준비했다. 땀내음 배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시인에게 오히려 설렘이었고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시인이 직접 바구니에 찔레꽃을 따오면 어머니는 화전을 붙였다. 찔레꽃 화전에 오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직지직 소리에 찔레꽃잎은 몸을 풀었다. 찔레꽃 향기가 노릇노릇 익어가 군침 도는 시인의 유년 시절은 늘 달콤했을 것이다. 찔레꽃 화전을 붙이는 날이면 찔레꽃 향기에 이끌려 멀리서 고모들이 왔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 생신 축하 겸 꽃잔치를 했다. 그런 추억이 있기에
박연식 시인은 명주실 같은 봄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날 때 풍기는 땀내음 울큰 싫지 않았다. 어머니를 닮은 찔레꽃이라서 그 눈물겨운 흔적이 보여서 아니 느껴져서 마음이 샤하고 울컥함이 밀려온다. 찔레꽃을 소재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자연스레 이끌어내고 있다. 추억과 함께 어른옷 익어가는 향기춘무늬가 어머니를 더 그립게 한다. 허기의 시절 송알송알 먹음직스러운 밥꽃 한때는 시장기 진동했다. 애기 구름도 밥 짓는 향기에 끌려 내려와 잠시 쉬어갔다. 개간지 오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이시카시에서 시초가자는 잎밥꽃을 바라보며 시심에 잠겨있다. 잎밥이란 말은 쌀밥을 뜻하는 이밥의 함경도 사투리다. 오래전 모두 다 가난했던 시절에 잎밥꽃이 흰 쌀밥을 삶아서 고픈 배를 더 고프게 해서 싫어했다. 그 허기의 시절을 시초가자는 추억하고 있다. 잎밥나무는 밥 짓는 김처럼 더운 김을 내뿜는 것일까? 사진 속 구름이 뭉게뭉게 김을 뿜어내고 있는 듯하다. 고름배를 움켜쥐고 허기를 달리하였던 그 시절인 잎밥꽃이 얄미웠을 것이다. 팡팡 터뜨리는 잎밥에 터뜨리는 잎밥의 하얀 쌀밥 같은 꽃들을 보며 마음이 씁쓸했을 것이다. 밥풀 같은 잎밥꽃이 우두둑 떨어져 속상일 것이다. 그 허기의 시절도 흘러흘러 세월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거봉으로 밥을 먹는 사람도 드물다. 고봉밥처럼 잎밥꽃이 피어있어도 눈흘기는 사람이 없다. 구름과 새도 고봉밥 같은 잎밥꽃을 먹고 바람도 고봉밥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시초가자는 애기 구름도 밥 짓는 향기에 끌려 내려와 잠시 쉬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일을 통해 시초가자는 마음의 허기가 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 디가시는 몸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둘 다 다루고 있다. 흐벅지게 피어있는 잎밥꽃에서 그 시절의 몸의 허기를 읽어내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현실 속에서 마음의 허기를 읽어내는 솜씨가 멋지다. 사랑 1. 어디까지 갈 거니 그대를 만날 때까지 하늘까지라도 타올라 제가 될 때까지. 개간지 오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이 디카시에서의 시초가자는 한 송이 빨간 장미꽃을 바라보며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둔 속갯말을 쏟아내고 있다. 시초가자는 붉은 울음 같은 장미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사랑하는 당신을 만날 때까지, 밤의 울음이 바닥 날 때까지, 애정의 가시가 돋아나지 않을 때까지 그리움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움이 얼마나 깊으면 이리도 절렬하게 보고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시 있는 것들은 이토록 위태로운 법일까? 애증의 감정이 깊어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한다. 사랑은 중독성과 강한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것일까? 하늘까지라도 타올라 한 줌의 채가 될 때까지 그리움의 길을 간다고 한다. 인생 전체를 다 바쳐 사랑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눈시울을 젖게 한다. 사랑하는 삶이 사랑하지 않는 삶보다 한 수 위니 시초가자가 선택한 사랑에 박수를 보낸다. 비록 붉은 울음이 많을지라도 가시 많은 시간을 걸을지라도 막막한 허공 같은 현실을 견딜지라도 사랑을 하면 나아가야 한다.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맹약도 통하지 않으니 사랑 하나만 믿고 나아가야 한다. 자, 뭐야? 뭐지? 왜? 무엇이 안 돼? 응?
무엇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지? 왜? 무엇이 문제야? 뭐이 안 돼요? 뭐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뭐요? 지금 방송 중이요. 생방송. 예. 자, 방송을 안 한다고 뭐라 그래. 방송을 하고 있구만. 예. 자, 여기 안녕하세요 해놓고 그래. 첫사랑. 짧은 사랑과 긴 이별만 남기고 간 쓸쓸한 정자. 호련히 다시 찾아올 것만 같아. 기간제 오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자 이 디카시의 시작하자는 첫사랑에 대한 회상에 잠겨 있다. 첫사랑처럼 어설프고 뜨거운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온 생애를 바칠 것처럼 다가가지만 바람 한 줄기에 돌아서는 게 첫사랑 아니던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첫사랑인 것이다. 첫사랑을 계절에 비운다면 겨울일 것이다. 한방눈처럼 펑펑 설렘이 다가오고 온 세상이 눈꽃처럼 환해 걸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듯 뻐드덕뻐드덕 소리로 가득하지만 눈이 그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찬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 것이고 추위는 살속을 파고들 것이다. 오로지 쓸쓸하고 긴 이별만 남아있을 뿐이다. 사실 속 정자는 긴 이별처럼 더욱 쓸쓸해 보인다. 여름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텐데 추운 겨울이라 정자를 찾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수면에 드리운 그림자도 쓸쓸해 보인다. 그래도 호련히 어떤 발걸음이 다시 찾아올 것 같아 기다린다. 첫사랑도 저 정자처럼 어떤 발걸음을 기다린다.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나고 싶기에 막연히 기다린다. 짧은 사랑과 긴 이별만 남기고 간 첫사랑, 마치 쓸쓸한 정자와 같다. 거기에 이렇게 홀로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건 어쩌면 호련히 다시 이미 찾아올 것 같아서다. 설령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다리는 건 이게 첫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안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첫사랑은 영원하니까. 궁금. 어느 한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나같이 고개 숙인 채 쭉 줄지어 앉아 있다. 이 디카시에서 시작하자는 어느 한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다. 시인은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봐야 한다. 그 호기심이 한 조각 한 조각 이어질 때 시심의 퍼즐은 완성된다. 그 퍼즐이 졸작이 될지 명작이 될지도 모르지만 호기심에서 시작된 시심의 퍼즐은 언젠가는 반드시 명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호기심과 궁금함의 시심은 결코 무르지 않다. 시어를 엮어 한 편의 시로 완성될 때까지 단단하게 시심을 받쳐주다. 이 디카시는 그런 호기심과 궁금함에서 시작되고 있다. 시작하자는 사인 속 관광객들의 뒷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왜 저러고 고개 숙이고 있지? 혹시 구경거리가 생겼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뭘 먹고 있나? 궁금하다. 아니면 각자 피곤하여 향수에 젖어 있나? 아니면 잠시 사색에 잠겨 자신을 반성하고 있나? 바삐 돌아가는 일상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 사색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싶은 걸까? 일상 속의 여백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것 같다. 하자 시청하자는 그 궁금증을 우리와 함께 가져보자며 속삭이고 있다. 궁금증을 갖게 되면 새로운 해석을 찾아낼 수 있다. 시는 새로운 해석의 확장이기에 늘 궁금함으로 다가가야 한다. 내밀한 내면의 목소리에도 세상의 소리에도 궁금함으로 다가가야 한다. 궁금함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한편의 독특한 시가 탄생할 것이다. 외로움. 나 항상 여기 서서 기다릴게요. 내 사랑이여 어서 놓쳐. 이 디카시에서 시작하자는 호숫가에 위치한 전망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전망대는 외롭게 서있다. 누군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외로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의 덧문까지 닫고 홀로 있는 외로움과 누군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외로움이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외로움은 기다리는 대상이 오면 해결될 수 있다. 이 디카시스의 외로움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랑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다. 외로움만큼 사랑이 절실하다. 외로움은 감정의 면역체계도 망가뜨려 쉽사리 우울함과 슬픔 속으로 젖어들게 만든다. 외로움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외로움에 사랑이 깃들면 물안개처럼 설렘이 피어오른다. 그 설렘이 외로움을 사라지게 한다. 발목까지 적시는 외로움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시청하지 않은 그 감정의 흐름을 안 것일까? 다행히 외로움이라는 전망대는 사방을 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외로움이 금문달처럼 깊었기에 기다림의 사랑을 시작한 것이다. 사랑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랑이 노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가짜다. 이 디카시는 외로움과 기다림과 사랑의 속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 초록바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외로움의 고통을 겪어야 저토록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디카시에서의 시조가자는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바다는 온통 평화로움과 평화로운 초록이다. 저 초록이 될 때까지 바다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밤을 지샜을까? 세일처럼 덮치는 아픔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짠내나는 하루길을 걸으면서 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품에 안은 고래가 잡혀가고 끌려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봐야 했으니 그 슬픔은 또 얼마나 컸을까? 밀물처럼 밀려오면 작살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어린 것들의 숨결을 보면서 또 얼마나 좌절했을까? 모든 게 다 바다의 탓이라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솟구치는 고래의 노래도 없이 바다는 외로웠을 것이다. 수평선 저 멀리 아른거리는 무지갯빛 이름들을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저 멀리가 한다는가? 저 멀리가 한 단어네. 저 멀리. 어느 지점에서부터 거리가 꽤 많이 떨어지게. 아른거리는 무지갯빛 이름을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지느러미 물결로 꿈틀대는 고래도 없이 바다는 외로움을 견뎠을 것이다. 그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초록으로 깊은 바다가 된다. 사진 속 바다는 초록 찬물결로 평온하다. 저 멀리 윤슬이 보이고 가깝게는 짙푸른 바다의 맑음이 펼쳐져 있다. 이토록 평온하고 맑고 잔잔해지기 위해 바다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을 건너왔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건너왔던 것이다. 괴로움과 외로움의 고통을 거치지 않고서야 어디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인생사 한번 내려다 보도록 안내하고 있는 디카시 사랑스럽다. 통일, 임진광, 함진강은 안강은 날마다 만나 이 산의 아픔을 아는지 훌쩍훌쩍 시린 물줄기로 서로 어루만진다. 이 디카시에서의 시조가자는 임진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분단된 역사의 아픔을 껴안고 있다. 한때 임진과 한강은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한바탕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곳이다. 밀려드는 무수한 상처의 발소리로 핏빛이 되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며 서로에게 탓을 돌렸을 역사의 강줄기. 그러다가 서로를 어루만지는 하나의 물줄기로 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까. 시초가자는 그 깨달음을 이산 아픔을 아는지 훌쩍훌쩍 시른 물줄기로 서로 어루만진다고 말하고 있다. 통일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아픔을, 상처를, 오해를 서로 어루만져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통일을 애들로 표현하는데도 가슴에 와 닿는다. 빼어난 수작이다. 북한과 남한의 이별, 두동강난 한반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민족. 그 아픔을 아는 것일까? 강줄기는 훌쩍훌쩍거리며 서로를 어루만지며 흐르고 있다. 참 못난 민족, 서로 하나 될 줄 모르는 민족, 서로를 어루만지며 보듬어 안을 줄 모르는 지도자들, 이들에게 맹비난을 퍼부으며 흐르고 있는 강줄기. 마음이 숙연해진다. 부럽다. 나무들은 참 좋겠다. 전염병이 없어서 할머니 때 이모댁에 자주 모여 얘기꽃 피우니까.
이 디카시에서의 시초과자는 겹 동백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다. 동백꽃의 꽃잎이 붉다. 그러나 일구도 물리칠 수 있다는 듯 붉다. 붉은 빛은 동백꽃의 쿵쾅거리는 심장인 듯 따스한 온기가 느껴진다. 저 온기로 동백꽃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았을 것이다. 추운 겨울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보라의 시절을 끌어안고 꽃샘추위도 끌어안으며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염려와 안부가 있었기에 동백꽃은 전염병도 이겨냈을 것이다. 시적 화자는 서로를 향한 동백꽃의 따스한 온기를 행간에 숨겨놓은 듯하다. 저 붉은 빛의 따스한 온기가 있었기에 폭설을 견뎌냈을 때 낸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염려하여 격정해 주며 다가서는 따스한 온기가 있어야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서로를 향한 온기 같은 안부만이 그 어떤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 사진 속 동백꽃은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머니 댁 이모댁에 자주 모여 예기꽃을 피우고 있다. 그 예기꽃은 붉은 빛의 따스한 온기이며 서로를 향한 염려와 안부이다. 언제 어디서나 안부를 주고받는 동백꽃이 부럽다. 차라리 인간들보다 나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꽃을 피우고 오순도순 살아가니까. 비록 옮겨 다니며 세상 구경 못하지만 한자리에서 오래 살면서 다정히 살아가는 나무들. 그러고 보니 참 부러운 존재들이다. 인간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나무들. 그 앞에서 잠시나마 겸손을 배운다. 사랑 고백. 심장이 요동칠 때까지 그대의 품속에 꼭 숨고 싶어요.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노란 유자를 바라보며 진한 사랑 고백을 쏟아내고 있다. 통상적인 심장의 색깔은 붉은색인데 사진 속의 유자 색깔은 노란색이다. 시적화자의 사랑은 진한데 아직 심장이 붉지 않다. 그래서 사랑하는 님에게 이렇게 말한다. 심장이 요동칠 때까지 그대의 품속에 꼭 심고 싶어요 라고. 참으로 유머러스하고 재치있는 사랑 고백이다. 나의 심장은 노란 유자처럼 아직 붉어지지도 않았고 요동치지도 않았으니 당신 품속에 숨고 싶단다. 귀여운 사랑 고백이다. 이와는 달리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나의 사랑은 뜨겁지만 당신의 심장은 노란 유자처럼 아직 붉어지지 않았으니 당신의 심장이 요동칠 때까지 당신의 품속에 숨고 싶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또한 유머스러운 사랑 고백이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시적 화자의 사랑 고백은 귀엽다. 심장이 요동칠 때까지 사랑하는 님의 품속에 숨고 싶다는 고백. 이것만큼 더 진한 고백이 어디 있으랴. 이런 고백을 받은 일은 참 행복하겠다. 사랑은 이처럼 상대의 품속에 꼭 숨고 싶고 안기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 게 아닐까. 사랑을 복잡하고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사랑은 서로의 심장이 요동치도록 좋아하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의 품속에 꼭 숨고 싶은 것이다. 철든 아들 기성주 같은 세월 끝내고 이젠 가족을 위하여 줄기차게 발뻗어 대지에 당당히 자리 잡을 거야. 이 디카시에서 시적화자는 하수도 구멍으로 내려온 나무 뿌리를 눈여겨 바라보고 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시심을 이끌어내는 시적화자의 시선이 독특하다. 시인은 남들과 다르게 사물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그 어설픔이 반복되면 반드시 나만의 관점과 시선이 자리를 잡게 된다. 시적 화자는 하수도 구멍 속에서 산 나무의 뿌리를 기생충 같은 세월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빛이 없는 삶, 내일이 없는 삶, 어둠만 자리하는 삶이 기생충 같은 세월을 의미할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주면 좋을 텐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 억지를 부모는 말리지 못하고 곁을 지킨다. 하수도 구멍 같은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아들의 삶을 바라보며 부모는 참 많이도 속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준 부모가 있었기에 아들은 추락할 것 같은 그 어두컴컴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은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픈 만큼 성숙한 법이니까. 아들의 삶이 이제는 180도 달라졌다. 어둠이 아닌 대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롯이 아픔을 이겨낸 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아들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부모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이 불안정한 미래처럼 비좁고 협소하지만 이 또한 잘 헤쳐나갈 것 같다. 성공자, 태양처럼
캄캄한 산속에서 밤새워 구르고 굴러 산봉우리를 힘겹게 올라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추어준다. 이 디카시의 시적화자는 산등성에 올라오고 있는 일출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있다. 태양은 밤의 살들을 씻어내며 떠오른다. 좌절과 분노로 힘들었던 상처와 상처로 얼룩졌던 밤의 살들을 씻어내며 아침을 맞이한다. 그렇게 자신을 가다듬며 태양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빛을 비추어준다. 여기서 시적화자는 어떤 깨달음이 이른다. 성공자는 저 태양처럼 누구에나 골고루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맞다.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에 아픔을 무릅쓰고 나갔기에 진정한 성공자는 달라야 한다.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줄 알아야 진정한 성공자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남과 나눌 줄 모른다면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다. 욕심 사나운 사람에 불과하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새워 구르고 굴러 산봉우리를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 저 태양, 산등성 위에 올라서서 누구에게나 골고루 햇길을 뿌려주고 있는 저 늠름한 모습, 저 모습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어린 시절엔 간이 콩할 만큼 쿵쾅쿵쾅 허술한 살인문 통과하려고 얼마나 많은 꾀를 개발했던가. 이 디카시의 시적화자는 살인문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동심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고 있다. 살인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을 것이다. 공부를 하다가도 살인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정신을 혼미하게 했을 것이다. 아침 햇살과 삽살개 개 짖는 소리와 할머니의 지팡이는 살인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전 화장이는 살인문을 열고 나가는 일이 꽤나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농사일과 집안일을 거들어야 하기에 눈치를 봐야 했을 것이다. 집안일은 새벽을 열고 어둠을 닫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봄꽃들의 유혹 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팔랑팔랑 날갯짓하는데 허술한 살인문일지라도 어려서는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이었다. 숙제하지 않고 잠시 동네 친구와 어울려 놀기 위해서는 저 살인문을 빠져나와야 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좀처럼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야, 어디가 이거 해놓아야지. 어김없이 떨어지는 일감, 심부름, 숙제 등 걸림돌이 참 많았을 것이다. 친구는 기다리는데, 저기 당산남 군일에서 기다리는데, 갈 수가 없는 신세. 이때 시적화자는 많은 꾀를 내었을 것이다. 조심조심 살인을 통과하려고 꾀를 낸 시적화자의 웅크린 몸, 잠시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 평화, 높은 하늘이 날마다 먼 길마다 않고 호수로 내려와 소근소근 사랑 속삭이는 모습. 이 디카시에서 시적화자는 해맑은 코스로 족빛 하늘이 내려와 만나는 전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 모습을 평화라고 해석하고 있다. 평화의 시작은 만남이다. 만나야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얘기할 수 있다. 만남이 없으면 한 걸음도 평화로 나아갈 수 없다. 만남이 없으면 당신의 발칙한 상상과 나의 빗나가는 예상은 깊어지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해로 빚어진 갈등은 서로에게 잘못만을 전가하기에 더욱 불손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만남이다. 앞과 뒤의 표정이 다른 만남일지라도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서로의 표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만남은 나의 빗나간 애상을 바로잡게 해줄 것이며 당신의 발칙한 상상을 깨뜨려 줄 것이다. 사진 속 하늘과 호수도 만남이 없었다면 호수는 태풍을 보낸 하늘을 원망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시련을 넘어선 호수와 하늘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다. 사랑을 속삭이며 만나는 것이다. 소곤소곤 다정하게 앙증맞게 사랑하고 있다. 그 모습도 사랑스럽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적화자의 눈길도 사랑스럽다. 시가 사진과 어우러져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진정 시가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오해와 편견을 넘어선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시심은 꿈꾸는 게 아닐까. 어머니의 한 창백한 새벽녘 댄잎 끝에 매달린 저 달리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를 듣고 저리 둥그러졌나 봐. 이 디카시의 시적화자는 창백한 새벽녘 하늘에서 달을 발견한다. 대숲 소리에 따라 댄잎이 살랑거린다.
그 끝에 매달린 달림. 어찌 저리 둥글까? 아마도 어머니의 다짐이 소리를 듣고 저리 다듬어지고 둥그러졌나 보다. 어머니는 무슨 한이 그리 많아 밤새 똑딱똑딱 똑딱똑딱 다짐의 소리를 내셨던 것일까? 다짐의 소리를 냈던 것일까? 다짐의 소리를 냈던 것일까? 가난이 서러웠어. 무심한 아버지 때문에, 아픈 자식 때문에 저리도 똑딱똑딱 똑딱똑딱 소리를 냈던 것일까? 그 반듯하고 둥근 소리에 어머니는 서름을 사귀며 자식들을 위해 한 번 더 힘을 냈을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시적하자는 둥근 달에 빗대어 표현한 듯하다. 그 생각이 순박하고 귀엽고 순수하다. 하늘은 창백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달림은 보관하지 않고 둥그렇다. 어머니의 삶처럼 둥글둥글하다. 어머니의 다짐의 소리로 다듬어지는 달림처럼 시적 화자의 아픔과 서러움을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갈 것 같다. 다듬어 갈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박연색 시인의 뒷가시들은 인생사 속에서 아름답고 신선하고 행복한 세상을 빚어내고 있다. 하찮은 사물과 전경을 무심 지나치지 않고 포착하여 시심의 끌로 갈고 닦고 빚어내어 시적 형상화를 해놓고 이를 사진으로 보완하여 아름다운 창작품을 선물해주고 있다. 사진을 통해 바라보는 다채로운 세상, 다양한 세계, 이를 시적 형상화를 통해 이미지 구현을 통해 또는 낯설게 하기를 통해 싱그러운 시심의 꽃을 통해 아이슬픔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제목의 감칠맛을 보태어 아주 깜찍한 창작예술을 만나게 해주고 있다. 뒷가시는 현대 문학 장르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르가 될 특질을 고루 구비하고 있다. 우선 눈이 즐겁다. 한자리에서 여러 세상 미묘한 정서까지 읽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막혔던 정서, 감정까지 뚫고 소독하고 청소할 수 있어 좋다. 앉아서 수많은 여행을 즐길 수 있어 더 좋다. 복잡하고 꼬아져서 보기 싫고 대하기 싫었던 시와 친해질 수 있어 아주 좋다. 시로부터 점점 도망가는 독자들을 뒷가시의 동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정말 좋다. 앞으로 박연식 제2 뒷가시집, 제3 뒷가시집도 선보여 보다 풍요로운 시심의 세계를 보여주기를 소망해 본다. 여생을 외롭지 않게, 활기차게, 보다 의미롭게, 보다 멋지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친구가 바로 이 뒷가시가 아닐까. 박연식 시인도 나와 같은 마음이기를 기도해 본다. 필자와 같은 마음이기를 기도해 본다. 뒷가시가에서 행복한 시간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헌인들 반갑습니다. 베레짱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베레짱님 반가워요. 베레짱님 김부배 시인님 자, 베레짱님 아름다운 우리 집 시 좋아요. 세실리아님 교수님 문헌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세실리아님 늦게 오셨네요. 세실리아님 프랑기님 베레짱님 안녕하세요. 네, 송원님 안녕하세요. 네, 세실리아님 송원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송원님 반갑습니다. 송원님 세실리아님 김방수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송원님 프랑기님 이해올 시인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송원님 늦게 오셨네요. 송원님 이해올 시인님 송원님 알림이 오지 않아 기다렸습니다. 예, 프랑기님 방송국에서 알림이 안 온 지는 오래되었어요. 네, 프랑기님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알아서 들어와야 해요.
예, 프랑기님, 교수님은 평소를 어쩜 이렇게 감명 깊게 잘 쓰시는지 시의 생명을 풀어넣어 날개를 달아 돋보이게 합니다. 네, 세실리아님, 오랜 세월에 단련된 시심. 네, 세실리아님, 박연식 시인님 부러워요. 프랑기님, 알림이 안 온 지 꽤 오래되었어요. 네, 세실리아님, 나만의 관점과 시선이 필요해요. 프랑기님, 디카시 해설이 없다면? 네, 프랑기님, 교수님은 디카시를 빚어내는 마법사 같아요. 송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님 굿나잇. 세실리아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노님들 굿나잇. 네, 여러분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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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 국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